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죠. 차라리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관계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된다면 잠깐은 좋겠지만 얘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로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 혼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좋은 차 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해도 주변에 나 말고 아무도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인류가 거의 다 멸망해서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찾아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그런 영화의 결말은 거의 비슷해요. 결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군집 생활을 하는 건 인간이 가진 특징이에요. 아니, 인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죠. 원숭이라든지 여러 동물들도 그렇게 살고요. 물고기도 그렇고 개미조차도 그렇게 모여서 삽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모두가 원하는 행복이 뭔지 말해주거든요. 보통 행복에 대해 다소 거창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아주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로 결정되거든요. 그저 친한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건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대화도 함께 나누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죠. 이게 더 편하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혼자 밥을 먹을 때보다 친한 사람과 같이 먹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행복도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그저 나 혼자만 하게 된다면 행복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아주 끊고 혼자 지내진 않잖아요. 다만 복잡한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참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혼자 음악 들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조용히 독서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약속을 잡아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일부러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래도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잘 지내는지 생각은 합니다.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하죠. 특히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걸 아주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활력을 얻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자주 만나지 않으니까 행복의 빈도가 줄어들어 불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콰이어트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밖에 있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뺏깁니다. 그래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꼭 집에 와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걸 나누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MBTI를 해보면 E거든요. 그건 외향적인 성격인데 실제로 전 완전 외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날 때 즐겁긴 하지만 어쩔 땐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즐겁다. 그럼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면 되고 또 집에 왔을 때 혼자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다.
집에서 에너지를 또 충전했다가 그 다음날 밖에 나갔을 때 또 활동을 잘 할 수 있겠죠. 이 콰이어트를 쓴 수잔 케이는 미국인이에요. 미국은 한국보다 외향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파티 문화도 발달해서 서로 자주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명히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런 모임과 파티에서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들과 대화하는 건 꼭 괜찮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또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건 힘들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분들에게는 꼭 인간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하긴 하지만 나 자신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내면을 채워야 사회에 나가서도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사회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가끔 연예인들 중에도 평소 쉴 때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면 또 낯가림이 심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연예인은 무조건 사람들을 막 만나고 파티 매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신의 직업일 뿐이고 내향적인 성향이 있다면 집에서 휴식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난 내향적인 성격이라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어요. 느슨한 관계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격려를 하거나 성금을 보내거나 이렇게 돕잖아요. 타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모습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꼭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도 그것도 인간관계거든요. 꼭 사교적이지 않아도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얼마든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간인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인간관계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은 분들. 그런 분에게 인간관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더 집중해도 좋아요. 그러다 보면 같은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